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3강의 1번 지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문제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여기 화학 관련되어 있는 내용, 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니까 조금 이해를 할 때 그 말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걸 좀 신경을 쓰면서 지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관련 지어가면서 설명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보면서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오거닉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소재예요. 중심 소재입니다. 자,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건데, 자,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the part, 부분입니다. 케미스트리, 화학의 부분이에요. 화학 안에 유기화학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이런 얘기죠. 그 다음, there is concerned with라고 하는 건 be concerned with, 뭐랑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죠. 뭐랑 관련 있는 화학이냐? compounds라고 하는 게 뭐 혼합물, 화합물인데, 뭐의 화합물이냐? 카본이죠. 탄소. 자, 그럼 얘를 또 정리해보면, 그래, 우리 화학이라고 하는 거 안에, 화학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유기화학은 또 어떤 범주 안에 속하는 거냐? 이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탄소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유기화학이라는 겁니다. 자, 개념 잡히죠? 화학이라는 큰 어떤 학문의 분야 안에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됐죠? 화학의 한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바로 탄소에 대한 화합물, 탄소화합물과 관련이 있는 거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잘 이렇게 정리해 놓고 머릿속에 좀 그렸어요. 그 다음 문장의 주어를 보니까요. 여기 that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is 앞쪽에 있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that절이 주어로 나온 거죠. that절은 완전한 절입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있으니까 완전한 절. 자, 하나의 원소가 있는데 이것이 커맨드라고 하는 게 명령하다가 아니라 차지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소가 차지를 할 수 있는 것. 근데 whole이라고 하는 건 전체, 그 다음 division이라고 하는 건 막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전체의 어떤 나눠져 있는 한 분야라는 말로, 그래서 한 분야 전체라고 해석을 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의 원소가 한 분야 전체를 차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원소는 바로 뭐 탄소죠. 근데 이 탄소에 관련되어 있는 이 원소를 가지고 한 분야 전체, 이 한 분야 전체가 됐다는 건 뭐냐면 바로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전체 분야가 됐다는 거예요. 자, 아까 탄소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탄소를 가지고 막 화합물을 만들어냈더니 뭐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이런 거랑 이제 탄소가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다양한 것들을 막 변형되기도 하고 막 이럴 텐데, 이 탄소라고 하는 거 이 한 가지 원소가 그래 한 분야 전체, 바로 이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전체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입니다. evidence, 증거입니다. 자, 뭐의 증거냐? 그래, 탄소에 pregnant라고 하는 게 임신한이라는 뜻도 있고 풍요로운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풍요한 그런 mediocrity라고 하는 건 범용성인데 널리 쓰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말이 범용성이죠. 그러면 탄소의 그 풍요한 어떤 범용성, 널리 쓰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화학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뭐가 있다? 한 분야 중에, 그거의 한 분야 중에 유기화학이라는 게 있고, 이 안에 있는 탄소라고 하는 요 하나의 원소를 가지고 한 분야 전체인 바로 이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이 전체 분야를 갖다가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에 있는 거냐면 이 탄소라고 하는 놈이 굉장히 풍요한 어떤 범용성, 널리 쓰일 수 있는, 자, 이거 널리 쓸 수 있는 범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탄소는 그래 널리 쓰일 수 있구나 이 얘기인 거죠. 자, 카보니 라인스 있다. 근데 어디에 있냐? The midpoint, 중간 지점에 있다. 뭐의 중간 지점? periodic table이라고 하는 거 앞쪽에서도 한번 나왔죠. 주기율표였습니다. 주기율표. 그러면 그 주기율표에 뭐 6번 자리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주기율표에 그 중간 자리에 탄소가 있다 라고 하는 건 뭐냐? 콤마 찍고 설명하기를 화학자의 어떤 지도예요. 주기율표가. 근데 뭐의 지도? chemical properties. 그래서 화학의 어떤 성질, 이것에 대한 화학자의 지도인 주기율표의 중간 지역에 있다. 근데 뭐에 대한 성질? 바로 원소에 대한 성질. 원소들에 대한 그런 화학적인 성질의 화학자의 어떤 지도인 바로 주기율표의 한 가운데 중앙에 있다, 중간에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잠깐 생각합시다. 탄소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기율표의 중간에 있다고요. 자, 뭔가 여기서 비유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말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largely 주로 indifferent. 원래 우리 indifferent 그러면 무관심한이라는 뜻이니까 무관심한 요거는 개의치 않는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자, 뭐에? 관계에 개의치 않는다. 어떤 관계에 개의치 않냐? 그것이 enter into까지 써가지고 enter into가 관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관여를 하는 그런 관계에 개의치 않는다 주로. 자, 그럼 이 부분에 있는 게 좀 사실 무슨 말이야? 이게 좀 잘 정리가 좀 안 되거든요. 주기율표 가운데 있는 게 뭔데 갑자기 나와? 그리고 또 그것이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관계, 이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이것도 무슨 말이지? 그럼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 잠깐 요 부분에 대한 걸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것도 고민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기율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탄소라고 하는 게 다른 원소들과 화학적으로 다양한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다양하게 다른 것들과 이렇게 저렇게 유기적으로 잘 정리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보면 원소들이 막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정리가 돼 있을 텐데, 같은 그룹의 원소들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막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그룹에 있는 애들끼리 비슷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탄소는 그 주기율표 안에서 그룹을 따로 갖지 않고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을 안 갖고 있어요. 그룹 안에 있는 애들은 서로 비슷할 텐데 이 그룹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중간에 떡하니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룹의 원소들과 비슷한 화학 성질을 막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다 보니 다른 원소들과 화학적으로 다양한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주기율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또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얘가 뭐 산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과 이제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원소랑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런 다른 원소들과 반응을 하게 되는 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분자를 형성하기도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얘기가 또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소다라는 말을 쓰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관여하는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썼단 말이죠. 자, 요거는 다양한 화학 반응들 이런 것들을 막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반응의 결과로 다양한 화합물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특정하게 어떤 관여되는 그런 관계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 반응의 결과로 나오는 다양한 화학물에 대해서 형성을 해내고 이러다 보니 이러한 다양한 뭐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는 의미로 자,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됐죠? 네. 생각하면서 따라가도록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in particular, 특히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우리 content라고 하는 단어가 기꺼이 뭐뭐 하려 하는 이란 표현인데 is content to라는 부분까지 좀 체크해 놓을게요. 자, 특히나 기꺼이 그 다음에 bond to라고 하는 게 뭐뭐랑 결합하는데 야, 이 탄소는 자기 자신과 기꺼이 결합도 한대요. 탄소가 탄소랑 연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원소가 이렇게 또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돼서 뭐 이렇게 연결돼서 뭐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들이 또 연결돼 있고 또 연결돼 있고 뭐 이러면서 막 다양한 모양들로 막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원소가 이제 탄소가 막 결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흔히 검색만 해봐도 찾을 수 있을 텐데 자, 이렇다 보니까 특히 그것이 그것 자신과 제기대명사입니다. 자신과 기꺼이 결합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의 결과로 그것에 이 mild라고 하는 건 약간 좀 순한 거죠. 순한. 그리고 aggressive는 공격적인데 공격적이지 않은 거니까 약간 유아적인 좀 친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그것은요, is able to form 형성할 수 있는데 체인을 형성할 수 있대요. 뭔가 이렇게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체인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링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서로 고리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슬과 그리고 고리 이런 것들도 형성을 할 수 있답니다. 자, 뭐에? startling, 놀라운 정도의 복잡성이라는 단어가 또 탄소가 갖고 있는 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어떤 복잡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죠?
그래파이트, 탄소죠. 그래파이트네. 이게 흑연이죠, 흑연. 네, 흑연. 이 그래파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판 모양으로 딱딱딱 결합이 되게 되면 탄소가 얇은 막의 판 형상으로 결합되게 되면 흑연이 되는 거고, 이게 막 굉장히 막 똘똘똘 뭉쳐가지고 입체적으로 모이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그 결합되는 놀라울 정도로 복잡성을 가지고 어떤 체인으로도, 사슬로도, 그리고 링, 고리로도 그렇게 형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한 놀라울 정도의 그런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organisms need. 그래서 오거니즘 유기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얘기는 또 뭐냐면 이 유기체라고 하는 거에 또 가장 하위 구조에 있는 그런 원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에는 탄소가 있는 거고, 이 탄소가 굉장히 어떻게 복잡하게, 놀라울 정도로 복잡성으로 탄소가 막 놀라울 정도로 복잡하게 연결이 되면,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유기체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 놀라울 정도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바로 유기체가 필요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들이 if 다음에 여기 be2가 나오면 요거는 약간 intend to의 느낌으로 뭐뭐할 의도라면 정도의 느낌이 되는 be2 용법 중에서 의도를 나타내는 말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 그것들이 be regarded as 뭐뭐로서 간주되다의 뜻인데, 그럼 뭐뭐로서 간주가 될 의도라면, being alive, 살아있게 되는 것으로서 간주가 될 의도라면, 됐죠? 그래서 유기체가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지려면 그 필요로 하는 것, 유기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또 compounds of carbon, 탄소의 그 화합물들은 입니다. structural, 구조적이고요.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막 연결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reactive, 반응적인, 그 다음에 infrastructure라고 하는 건 하부 구조, 자, 이런 것도 있고, 하부 구조라는 말 말고 우리 왜 그 전반적인 그 구조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 말로 인프라스트럭처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반시설이란 말로도 많이 쓰는데, 하부 구조에 대한 걸 얘기를 해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유기체가 있는데 그 유기체가 뭔가 살아있게 되려면, 살아있는 그런 형태로 간주가 되어지려면, 그럼 유기체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놀라울 정도의 복잡성이었던 거잖아요. 뭐가? 탄소가.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다 보니 바로 그 밑에 유기체에 대한 하부 구조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게 바로 탄소라는 거죠. 그래서 탄소의 그런 화합물들은 구조적이고, 그리고 리액티브한, 뭔가 좀 반응적인 그 생명체에 대한 하부 구조가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일단 이 문장은 도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so라는 단어 다음에 이제 extensive라고 하는 건 형용사니까 얘는 보어죠. 보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 주어가 compounds가 주어가 됩니다. 얘는 전명구. 그러면 탄소의 그 화합물들이, 그 다음에 이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so that 구문을 쓴 거예요. 너무 광범위해서, so that은 너무 몸에서니까, 원래 문장은 탄소 화합물들은 are so extensive, 너무 광범위해서 that, 그래서 뒤에 이거 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탄소의 화합물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그 중간에 보면 currently라고 하는 건 현재는 이 numbering, ing로 써가지고 뭐뭐의 수에 달하는 in the millions라고 썼으니까 수백만 개에 달하는 그런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종류가 이렇게 수백만 개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서, 됐죠? 그래서 매우 광범위해서, 그래서 소대꿈은 너무 몸에서, 그래서 그것은 not surprising, 놀랍지도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이때 이은 가주어, 그 다음에 that 이하의 내용은 진주어가 되겠죠? 뭐 하는 것이 놀라운 게 아니냐? 전체 분야가 있는데 그런 화학에, 그래서 화학의 어떤 하나의 전체 분야가 진화를 해왔어. 그것들의 연구를 위해서 이때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앞쪽에 있는 그 탄소에 대한 화합물들이 복수기 때문에 그 탄소 화합물들을 대신받는 말로 대우를 써야 됩니다. 이치를 쓰면 안 되는 거죠.
됐죠? 그럼 그것에 그런 어떤 탄소화합물들의 연구를 위해 가지고 화학의 전체 한 분야가 진화를 해왔어요. 그리고 has developed, 발전시켰습니다. 특별한 기술을요. 됐죠? 그리고 시스템을요, 체계를요. 근데 뭐에 대한 체계냐면 nomenclature라고 하는 게 이제 명명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을 짓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름을 만드는 또 그런 어떤 방법. 왜냐하면 너무 지금 화학물이 너무 많으니까, 탄소화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름을 짓는 거에 대한 어떤 체계도, 그리고 attitude, 태도도 되지만 사고방식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탄소 화합물에 대한 것들을 볼 때 가져야 되는 어떤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을 발전을 시키는 것, 그리고 화학에 대한 전체 한 분야, 이것이 그러한 탄소 화합물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위해서 진화를 해봤다라고 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닌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탄소화합물들, 현재는 그 수백만 개 수에 달하는 그 탄소화합물들이, 여기 주어, 그 다음에 너무 광범위해서, 그래서 놀랄 일도 아닌데요. 대디아의 내용 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화학의 전체 한 분야가 그 탄소화물의 연구를 위해서 진화를 해왔고, 그리고 또 발전시켰는데 특별한 기술과 명명법에 대한 시스템과 사고방식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울 일도 아닌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소재가 이제 유기화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기화학에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를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 답은요, 오거닉 케미스트리 유기화학입니다.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학문의 분야, 학과목이란 말로도 사용되잖아요. 그 다음 devoted to, 뭐뭐에 전념되어지는. 카본 컴파운드라고 해가지고 탄소 화합물이죠. 탄소 화합물에 전념되어지는 학문 분야인 바로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게 주제가 되겠고요. 자, 1번에 있는 것도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화학이 있고, 그 다음에 inorganic chemistry가 있으니까 무기화학이 있는 건데, how they are different, 어떻게 그것들이 다른가. 그다음 두 번째, 이 diverse uses, 다양한 사용들이죠. 다양한 사용들. 뭐에? 카본 컴파운드에, 탄소화물의 다양한 사용, 그리고 그것들의 잠재적인 해로움. 이거 아니죠. 그 다음, 자, extreme, 극도의 complexity, 복잡성. 극도의 복잡성. 왜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냐, to study, 연구를 하기에. 그 다음 다섯 번째, 탄소의 놀라운 ability, 능력입니다. To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바꾸는, 됐죠? 그래서 그것 자체를 다른 그런 요소로, 다른 어떤 원소로 그렇게 바꾸는 탄소의 놀라운 능력, 이것도 상관이 없겠고요. 자, 지금 봤던 지문에 대한 거 느낌은 잡혔는데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빠르게 전체적인 느낌을 잡아야 되는 시간이니까 정리학습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